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6월 모평 미적분 해설 강의의 문철입니다. 자, 시험 보느라 정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사실은 이제 비도 오고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문제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다른 과목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공통 과목이 어렵고 선택 과목이 조금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지만서도 그래도 미적분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선생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하라든지 확률과 통계라든지 선생님도 문제를 한번 쭉 봤어요. 보면서 야, 확실히 미적분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겠구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나간 결과에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보겠다라고 선생님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벌써 절반은 성공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선생님을 지금 해설 강의에서 만났듯이 저 또한 이 해설 강의가 단순히 그냥 문제 푸는 방법 몇 개 이제 보여드리고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자,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이런 의미를 갖고 또 다양한 풀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항 번호별 우리 단원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난이도 분석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6월 모평 시험 범위는 적분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두 개의 대단원에서만 출제가 되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3점짜리는 크게 그래도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23번, 24번, 뭐 25번, 26번 좀 할만했었던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이 3점짜리 어려움을 느꼈다면 27번이었을 겁니다. 27번이 전형적인 방정식의 활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이 방정식의 활용, 즉 식을 어떻게 변형해서 그래프의 교점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제 그런 출제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좀 다른 풀이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 교점을 이제 찾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K라고 하는 예를 들어 상수가 있다면 걔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상황에서는 사인하고 지수함수를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두고 비교해서 접하는 순간만 고려하셔도 쉽게 풀립니다. 즉 방정식의 활용 풀이도 있지만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이 방법도 있어요. 원래는 모든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변형하지 않고도 해결은 가능하죠. 하지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변형을 하는 게 사실 목표예요. 근데 이 문제만큼은 그냥 공통접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대부분 이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시간 걸리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초점을 두고 해설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4점짜리 한번 볼게요. 4점짜리는 여기 빨간색 별이 있는데, 빨간색 별은 뭐냐면 막 고난도, 개념이 어렵고 이런 문제는 아니야. 단 뭐야? 자칫 잘못하면 미궁 속으로 빠질 수 있는,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계산이 복잡했다면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로 이제 풀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 방법 외에도 사인 법칙이라든가 뭔가 또 다양한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준비했는데, 문제는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계산이 가장 깔끔하겠느냐, 그렇게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방법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여러분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선택한 방법의 계산을 어떻게 하면 정갈하고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쉽게 또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풀이를 얼마만큼 정갈하게 쓰고, 얘가 세타가 0으로 가면 이 부분은 극한이 정해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자, 이런 계산하는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던 것 같고, 아마 선생님하고 수능 특강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혹시 지금 선생님 처음 봤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수능 특강 15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능 특강 15강의 마지막에 수특 변형 퀴즈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특강 그 레벨 2 7번이었나요? 그 문제를 변형했어요. 변형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랑 그림이 똑같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퀴즈 문제의 살짝 심화된 버전이 28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평소 강의 많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이 문제가 이 문제의 렘마가 되지 않았나. 맞췄으면 정말 다행이고, 틀렸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15강에 나와 있는 퀴즈 그림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29번, 30번은 상당히 비슷했죠. 이게 미적분만의 고유의 특징이에요. 합성함수 미분을 우리 수학에서 안 배우잖아요. 합성함수 미분으로부터 역함수 미분, 음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이런 것들이 파생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합성함수의 미분인 거고요. 이 친구의 특징은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두 문제는 비슷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과거 기출문제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출 분석이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별을 제가 이렇게 하나, 여긴 두 개. 제가 사실 이제 좀 전에 그 라이브로 이제 분석을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별을 하나만 했어요. 별을 왜 하나만 했냐면 다른 과목하고 비교했을 때, 뭐 수학 2라든지 아니면 이제 확률과 통계 기하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별의 개수가 미적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만큼은 30번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을 위해 별을 두 개를 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문제만큼은 이제 미분법에서 항상 이제 고난도가 나오면 변수 사이의 관계를 묻는 그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 여러분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23번부터 풀이를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 선택과 친구들 여러분 많이 힘들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봅시다. 자, 23번.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문제입니다. 아마 빠르게 풀었을 텐데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뭐예요? 유리화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유리화를 하게 된다면 분모 분자에 난 뭘 곱하겠다? 루트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플러스 n을 곱하겠다. 자, 분자 루트 자,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플러스 n을 곱하면 자, 분모 뭐가 돼요? 합차 공식 n제곱이 소거가 되고요. 남는 건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분자는요. 루트 자,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n. 자, 얘는 정석적인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인 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지만 실전에서 그렇게 푸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연습이 됐고 이건 2점짜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1차분의 1차꼴이라고 여길 수 있죠. 왜? 루트 n제곱 얘를 1차라고 여기는 거죠.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1분의 루트 1 플러스 1 해서 정답은 2.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조금 더 빠른 풀이를 하나 보여드리면 얘는 이렇게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텐데 제가 예전에 수능 개념에서도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도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이 분모를 가만히 관찰하면요. 이 근호 안에 보면 극한의 영향을 이 분모에서 영향을 끼치는 친구는 이 상수항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구조예요. 따라서 근호 안을 뭐로 만든다? 완전 제곱골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의미가 없는 수이기 때문에 4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n을 빼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n이 없어지고 2분의 1만 남습니다. 분모가 2분의 1로 수렴해 분자는 1이야. 따라서 극한은 2야. 이렇게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4번 갑니다.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 사실 얘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단순 계산 문제. 우리 뭐였어요? dy dx라고 하는 건 자, dx dt분의 dy dt가 된다. 따라서 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자. 자, 미분해 보세요. 무리수의 t제곱 마이너스 사인 t분의 자, 사인을 미분하면 자, 코사인 t가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t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t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자, 무리수의 0제곱 1을 사인 0은 0, 분자 코사인 0, 1, 1분의 1 정답은 1이다. 우리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좋습니다. 자, 25번 가겠습니다. 자, 원점에서 곡선 무리수 2의 절대값 x제곱의 근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 사실 얘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탄젠트값 얘를 물어보는 이 공식을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선 얘가 어떻게 그려지죠, 여러분? 자, y축이 있고 x축이 있습니다. 자, 무리수 2의 x제곱이 자, 그냥 다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y는 자, 무리수 2의 x제곱. 절대값 x가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땐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그려야 돼요.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얘가 y는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절대값 취했습니다. 지금 제가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이 친구가 되겠죠. 맞습니까? 중요한 건 맞습니다.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그은 접선, 자,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반대쪽에도 똑같이 하나 그려질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이 접점의 좌표를 t, 무리수 2의 t제곱이라고 하잖아요. t는 양수. 자, 그러면 이쪽에서도 나타나는 이 접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t, 무리수 2의 t제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요 각이랑 이 각이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바로 얘가 되겠죠. 얘가 세타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네요. 왜? 이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럴 때는 센스 있게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랬죠. 어떻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즉 t-0분의 무리수 2의 t제곱 마이너스 0.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 2의 t제곱과 같습니다. 바로 보이죠? 약분이 되고요. t값은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따라서 얘가 1, 무리수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즉 이 접선은 y는 무리수 2x가 되고요. 반대쪽에 있는 이 친구는요. y는 마이너스 무리수 2의 x가 됩니다. 자, 이제 나는 탄젠트 세타를 구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공식을 쓰는 거예요. 원래 이 공식 역시 덧셈 정리로부터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어떻게? 얘가 m1이고 얘가 m2야. m1 마이너스 m2 맞습니까? 네. 1 마이너스 1 플러스 m1 곱하기 m2가 되죠. 자, 이제 절대값입니다. 1 마이너스 무리수 2의 제곱은 무리수 2의 제곱이 더 크니까 무리수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 2배의 무리수 2가 됩니다. 답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는 이 공식을 몰라요. 덧셈 정리로 물론 유도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풀어도 돼요. 어떻게?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보이시나요? 얘를 뭐라고 잡겠다? 2분의 세타로 잡겠다. 그럼 여기도 뭐가 된다? 2분의 세타가 된다. 그럼 이 상황에서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뭐니? 탄젠트 2분의 세타는 무리수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방법. 자,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무리수 2분의 1이야. 그럼 난 뭐가 필요해? 탄젠트 세타가 필요해. 탄젠트 세타. 자, 탄젠트 2분의 세타 더하기 2분의 세타. 마치 예전에 얘를 이제 백악공식이라고 불렀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덧셈 정리로 바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1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세타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 다시 얘기해서 탄젠트 제곱의 2분의 세타. 분자는요. 탄젠트 2분의 세타 더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 즉 2배의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되죠. 자, 그대로 계산하시면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무리수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1 마이너스 무리수 2의 제곱분의 1이 되고요. 분자는 얘가 무리수 2분의 1이니까 무리수 2분의 자연수 2가 되는구나. 분모 분자에 무리수 2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 무리수 2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배 무리수 2. 아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미적분 자체도 여러분 너무 공식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좋습니다. 자, 25번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26번 갑니다. 등비급수의 활용이에요. 프랙탈 문제가 나왔죠. 등비급수의 활용이 3점짜리로 나왔는데요. 이 3점짜리가 딱 3점짜리입니다. 4점 같은 3점은 아니었다라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항, 자, 얘를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하죠? A는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에 1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파이, 즉 2분의 1에 1의 제곱에 4분의 파이. 즉 다시 얘기해서 8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럼 난 뭐가 필요해? 공비가 필요해. 자, 일단 공비를 확인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개수의 변화 없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정말 이런 강의하면서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거죠.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을 찾아라.
네, 무슨 얘기죠? 닮은 꼴 도형을 찾아라. 저는요, 이 노란색 부채꼴을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빨간색, 분홍색 부채꼴을 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버지의 어떤 한 요소에 대응되는 우리 딸의 요소를 찾으면 그 친구, 즉 닮은 비의 제곱이 바로 공비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뭘 알아? 반지름을 알아. 지금 1 여기도 1이래.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뭘까? 딱 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O2, A2일 거예요. 선생님 왜 그렇죠? 자, 봐봐.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6분의 파이, 즉 30도라고 했고요. 여기가 4분의 파이입니다. 45도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사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여기가 60도고 45도면 특수각이죠. 즉 O2에서 여기에 뭘 한다?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럼 여기가 30도, 60도, 90도니까 2대1 대 루트 3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2분의 1이 돼요. 그리고 45도, 45도, 90도 1대1 대 루트입니다. 즉 제가 구하고자 하는 O2, A2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나는 공비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공비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반지름. 표현은 이상하지만 딸의 반지름. 그대로 닮은 비 1분의 2분의 루트 2가 되고 이 친구의 뭡니까? 넓이니까 제곱이 돼서 공비는 2분의 1일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따라서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정답은 4분의 파이다. 가볍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방법도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왜? 이 상황에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특수각이라서 상당히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삼각함수의 극한에 활용해서도 이 방법이 쓸 수 있는데, 봐봐. 지금 각도 두 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변 하나 알고 있습니다.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떻게 구하죠? 맞아요. 이게 45도니까 사인 45도분의, 즉 사인 4분의 파이분의 뭡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 1. 자, 이 친구는 뭐랑 같습니까?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 분의 O2, A2의 길이가 될 거다. 그러면 O2, A2의 길이는 사인 4분의 파이분의 사인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해서 O2, A2는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맞았다 틀렸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다시 오답 노트를 쓰는, 또 맞은 걸 다시 점검해보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풀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이 다른 문제 풀 때 쭉 쓰일 거예요. 잠시 이따가 이 얘기는 28번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27번 가겠습니다. 3점짜리 마지막 문제. 정말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얘는. 뭐 계산에 어렵고 쉽고 이런 걸 떠나서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에서 방정식의 활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거를 여실히 정말 담겨 있는 그런 문항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이 몇 개? 3개.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해? 무리수 2x 제곱이 k 사인 x랑 같다. 이 친구의 실근이 3개다? 양의 실근이 3개다? 그 얘기는 사실은 그래. 뭔가를 우리가 원래 변형해서 가는 게 항상 익숙하지만 k를 상수꼴로 두고 상수함수를 두고 변형하는 것이 원래는 가장 정석적이지만, 저는 어떤 걸 보여주겠다?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죠. 두 그래프를 비교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C를 변형하는 거지, 그래프가 눈에 쉽게 보일 때는 사실 그대로 풀어도 돼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봐봐. 즉 저는 y는 무리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k 사인 x의 그래프, 즉 k는 양수인 상황입니다. 교점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3개가 딱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볼게요.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습니다. y는 무리수 x제곱을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in x를 봐봐. sin x는 이렇게 그려져.
근데 K가 지금 양수입니다. K가 커지면 사인이 어때요, 여러분? 최대값, 최소값이 최대값, 최소값, 절대값이 커집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쭉 늘어나요. 쭉 늘어나. 근데 만나는 점이 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3개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야. 자, 그림 실패. 너무 주기를 제가 좀 좁혀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됐네요. 이렇게. 지금 뭐야? 아, 여기 2점 딱 지나는 거고 이 점에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x가 0보다 큰 범위지만 제가 이쪽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리고 얘는 다 그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k 값을 구해라 라는 것이 사실 자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접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공통접선을 갖는 상황이에요. 공통접선을 갖는다는 건 자, 이 x좌표를 제가 t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얘가 지금 fx고 얘가 지금 gx니까 ft 이꼴 gt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f't 이꼴 g't가 돼야 되겠죠. 왜? 접선의 기울기도 같고 접점의 x좌표도 같으니까. 접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계산하면 상당히 쉽게 나오죠. 그대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무리수 2의 t제곱 이꼴 k 곱하기 sin t가 되고요. 자, 이거 바로 미분해서 쓰겠습니다. 무리수 2의 t제곱 이꼴 k 곱하기 코사인 t가 돼요. 따라서 얘네들이 그냥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즉 코사인 t하고 사인 t하고 뭐 하다는 얘기지? 같다는 얘기야. k로 약분하면 k가 양수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같대. 근데 누가 봐도 지금 그림을 잘 그렸잖아요, 여러분. 이 t의 범위가 어디 있어야 돼? 2파이보단 커야 돼. 3파이보다는 작고. 맞습니까? 2파이보다 살짝 커. 그때 우리 만나는 순간 바로 우리 얘기할 수 있죠. t가 뭐가 됩니까? 4분의 9파이라는 걸 그리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4분의 9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무리수 2의 4분의 9파이 제곱이 사인 4분의 9파이, 즉 다시 얘기해서 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 곱하기 k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는 뭐가 됩니까? 루트 2 곱하기 무리수 2의 4분의 9파이 제곱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일 먼저 이렇게 풀었어요. 왜? 이게 한눈에 보였으니까. 3점짜리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4점짜리로 출제되었다면, 그리고 식이 조금 더 복잡한 함수식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못 풀겠죠. 그럼 그랬을 때는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잘 풀어야죠. 어떻게 잘 풀어? 잘 들어. 수학2에서는요, 우리 방정식의 활용을 풀 때 보통은 이항하고 더하고 빼고 우변에 상수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수학2에서는요, 몫의 미분법을 안 배웠어요. 따라서 함부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엄청 강조했는데, 근데 미적분에서는 몫의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나눌 수가 있어요. 단 언제 나눕니까? 0이 안 될 때 나누죠. 그럼 0이 안 될 때, 그게 힌트가 되는 거고, 0이 안 될 때 보이시죠? 네. 2x제곱은 항상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 식을 난 어떻게 바꾸겠다? 무리수 2의 x제곱분의 sin x 이꼴 k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즉 나는 이 친구를 hx라고 하고 y는 hx의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리고 y는 k분의 1이라고 하는 직선을 그려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교점이 3개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k값을 찾겠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그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hx를 다시 쓰면요.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sin x가 돼요. 선생님 이렇게 쓴 이유는 미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 자, 보세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자, 지수함수가 있을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거 미분 마이너스가 나오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코사인 x입니다. 자,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자, 이 친구가 0이 돼야 되겠네요. 즉 코사인 x 빼기 사인 x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x 빼기 사인 x 뭔가를 또 이제 끄집어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그래프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려보겠습니다. 자, 코사인을 그려보면요. 자, 0 이상인 범위만 그릴게요. 코사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질 거예요. 자, 사인을 그리면요. 자, 사인은
자, 대략 그리겠습니다. 대략 그린다고 해놓고 잘 그리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죠. 예,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선생님 왜 여기만 그렸을까? 이것만은 해결되니까. 여기가 뭐니 여기가? 선생님 4분의 파이예요. 맞아요. 여기는 뭡니까? 4분의 5파이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네. 자, 맞나? 예. 싹. 맞죠? 예, 여기까지가 2파이. 그렇죠? 예, 여기가 4분의 9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뭐를 얘기할 수가 있다? H'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자, 어떻게 바뀝니까? 코사인에서 사인을 뺐어요. 하얀색에서 노란색을 뺐기 때문에 여긴 플러스, 이 구간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한마디로 증가, 감소 이런 꼴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x가 0일 때 hx의 함수값은 0이 돼요.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증가, 감소인데 문제는 자, 얘가 뭡니까? 무리수 2의 x제곱분의 sin x예요. sin 값은 얘만 보면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주기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얘는 뭐야? x가 커질수록 점점 분모가 커집니다. 점근선이 있어요. 사실 0으로 가요. 그리고 sin 값은 양수음수가 되는데 얘는 뭡니까? 항상 양수예요. 따라서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이 계산하지 않고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아래로 좀 과장되게 그리면 왔다 갔다 할 텐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뭐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가 점점점 이런 식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x축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질 겁니다. 근데 얘하고 여러분 생각해봐. y는 k분의 1이라고 하는 직선이 딱 지나는 거 찾아야 되는데 세 점에서 만나야 돼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돼? 그렇죠. 바로 이 점이 되겠죠. 이렇게 y는 k분의 1이 지나가야 된다. 그래야 교점 3개가 되고요. 그럼 얘는 누굽니까? 뭐겠니 여러분? 이게 극대, 극소, 극대. 3번 바뀌었죠? 이게 4분의 9파이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선이요. y는 h의 4분의 9파이가 될 거고요. h의 4분의 9파이는 무리수 2의 4분의 9파이 제곱분의 사인 4분의 9파이, 즉 2분의 루트 2가 될 거예요. 얘가 뭡니까? k분의 1일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다시 곱할 거니까 이렇게 쓰죠. 루트 2분의 1. 따라서 바로 여러분 곱하고 계산하면 k는 뭐가 됩니까? 루트 2 곱하기 무리수 2의 4분의 9 파이 제곱. 아까와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정석적인 풀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식이 복잡할 땐 이렇게 풀지만 자, 어떻게 한다? 무리수 x제곱이나 sin x나 이런 거는 관찰하기 편하기 때문에 공통접선을 이용해도 된다. 이 두 가지 방법 잘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점짜리 끝났어요. 이제 드디어 4점짜리입니다. 자,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입니다. 자, 문제에 대한 설명 쫙 나와 있습니다. 삼각형 OAP의 넓이를 F세타, 삼각형 BQR의 넓이를 G세타. 다음 극한 값을 물어봤습니다. 세타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갈 때 세타의 범위는 0과 4분의 파이 사이입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우선 좀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시도했을 법한 자, 뭐 A 대 B는 C 대 D 걔를 이용한 방법 그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F세타는 쉬워요. 반지름 1이죠. 여기 뭡니까? 반지름 같으니까 여기 세타예요. 여기 뭐예요? 2세타예요. 요 길이도 1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F세타 쉽게 나오죠. F세타 뭐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입니다. 다시 쓰면 사인 2세타가 돼요. 사인 파이 빼기 2세타는 사인 2세타랑 같으니까. 얘는 너무 쉬운데 얘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선생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일단 가보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총평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수능 특강 15강에 선생님이 했던 강의에 변형 퀴즈하고 똑같다라는 거. 일단은 다음 같은 보조선이 필요하겠죠. 선생님 이게 왜 필요합니까? 항상 반원 위에 점이 있다. 반원 위에 원주각은 90도다. 맞습니까? 세타예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아, 요 각이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안에 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나는 선생님 이 길이도 구하고 이 길이도 구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여기서도 지금 직각삼각형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싶어요. 선생님 왜 그렇죠? 일단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2세타거든요. 평행합니다. 이 전체가 2세타니까 아, 얘도 세타,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됐나요? 그리고 P, R, P, Q, R, 여기 S, 여기 T 이렇게 얘기하면 PT의 길이도 쉽게 보입니다. 왜? PB의 길이가 보이니까. 지금 이만큼이 2예요. 그러면 아, 얘는 2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됐죠? 얘가 세타입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세요. 아, PT의 길이는 2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즉 2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얘가요. 자, 이제 끝났죠? 예, 뭐가 뭐요? 선생님 이제 PQ의 길이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왜? 자, PQ의 길이는 이만큼이 2세타니까 코사인 2세타는 PQ분의 PT가 되므로 PQ의 길이는 코사인 2세타분의 2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친구 곱하기 이 친구 2분의 1 사인 세타.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했을 방법.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사실 이제 요걸 발견하면 조금 쉬워지긴 하는데 자, 뭐냐? 봐봐. 여기 지금 2세타야. 여기 90도예요, 여러분. 그럼 얘가 뭐가 돼? 이 각은. 그렇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입니다. 근데 2등분 했대. 그럼 이 절반은 뭐야? 아, 얘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더해봐. 그 얘기는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니? 135도, 즉 다시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떤 느낌 얻을 수 있냐면 아, 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즉 G세타를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2분의 1 곱하기 PQ 곱하기 PR이 아니고요. QR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계산은 이게 쉬워요. 자, 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세타가 0보다 큰 쪽에서 0이 가면 얘는 뭐예요, 여러분? 루트 2분의 1로 갑니다. 0으로 가지 않아. 따라서 얘가 오히려 계산이 좀 더 쉽겠다. 이걸 직감할 수 있어야죠. 이게 좀 어렵지만. 그럼 여기서 질문. 선생님, PQ의 길이는 구했어요. 그럼 QR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도 26번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잠깐 봐봐, 여기. 자, PQ의 길이를 제가 세타의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각 세타로 표현했고요. 요 각도 세타로 표현했고요. 이 각도 얘는 심지어 4분의 3파입니다. 무슨 법칙? 맞습니다. 사인 법칙입니다. 즉, 사인 법칙에 의해 난 뭘 할 수가 있다? 자, 써보죠. 사인이래. 자, 사인. 자, 참고로 선생님 고향은 서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사인 4분의 3파이분의 자, PQ의 길이. PQ라고 그냥 쓸게요. 자, 이 친구는 뭐랑 같아요? 사인 세타분의 QR의 길이와 같다. 다시 얘기해서 QR의 길이는 자, PQ의 길이 곱하기 사인 4분의 3파이로 나누고 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겠죠? 근데 사인 4분의 3파이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루트 2가 곱해질 거예요. 자, 암산하죠, 한 번에. 루트 2 곱하기 PQ 곱하기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가 됩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G세타를 한번 써볼게요.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PQ 곱하기 QR이라고 했는데 자, 얘네들을 곱한다는 건 다시 쓰면 루트 2 곱하기 뭐가 됩니까? PQ의 제곱이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사인 세타가 있고요. 여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돼? PQ의 제곱만 넣어주면 돼. PQ의 제곱이 뭐야? 코사인 제곱 2세타분의 4사인 4제곱 세타가 됩니다. 끝! 얘가 지금 G세타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극한을 물어봤습니까?
세타의 4제곱 곱하기 F 세타 분의 G 세타의 극한을 물어봤어요. 그럼 세타의 4제곱은 어디다 쓸래? 여기 사인 4제곱이 있으니까 선생님 세타의 4제곱 여기다 딱 써주면 되겠네요. 그 F 세타는 어디다 쓸래? 2분의 1 사인 2세타는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2분의 1의 사인 2세타 하면 극한이 한 번에 구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선 2분의 1 있고 여기 2 있잖아요. 저는 얘를 이렇게 약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트 2가 있는데요. 얘도 잘 보세요. 사인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세타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면 그렇죠. 루트 2분의 1로 갑니다. 따라서 얘랑 약분될 겁니다. 극한 취하면요. 그러면 세타 4제곱분의 여기 4 사인 4제곱 세타니까 극한 4가 될 거고요. 코사인 0은 1이니까 얘는 그냥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어차피 세타 나누지 않고는 한 번에 할 수 있죠. 네, 2분의 1로 갑니다. 따라서 뭡니까? 극한값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한 문제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금 계산하는 게. 이 칠판 이만큼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풀이는요. 삼각함수 극한 활용은 식을 정갈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막 쓰는 것보단 이게 오히려 더 빨라요. 좋아. 선생님, 사인 법칙 쓰니까 이렇게 간단해지는데요. 사인 법칙 안 쓰고요. 좋아.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했어요, 선생님. 좋습니다. 네, 이걸 몰랐어. 근데 내가 여러분이 그러면요. 제가 PQ를 구했거든요. 그러면 A 대 B는 C 대 D를 이용해서 나는 PQ 곱하기 PR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이걸로 G 세타 구하면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는 친구를 지금 끄덕끄덕 할 거야.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힘든 건 맞는데 식을 정갈하게 쓰면 되는 거야. 자, 봐봐. PQ 구했지. 이제 뭐 구해야 되니? PR을 구해야 되는데 PR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일단 얘를 구해야 될 것 같아. 그죠? QS는요. QS는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직각삼각형도 구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하다고 보냐면 이 직각삼각형에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왜? 어차피 PQ의 길이도 뭡니까? 2사인 제곱 세타가 들어있죠. 얘가 2사인 제곱 세타니까 2사인 제곱 세타를 나는 약분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즉 QT에서 ST를 빼면 되는 거고 QT의 길이는 자 보세요. 즉 QS의 길이는 QT의 길이 즉 여기 2세타니까 2사인 제곱 세타의 탄젠트 2세타가 될 겁니다. 제가 괄호를 왜 묶었나요? ST를 빼려고. 얘는 PT의 길이 곱하기 탄젠트 세타 즉 이 친구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뭐도 필요하죠? 나는 PR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PS의 길이도 필요해요. 그럼 PS의 길이는 얘가 2사인 제곱 세타고 얘가 세타입니다. 좀 복잡한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답은 똑같은 나오고요. 뭐라고? 코사인 세타분의 2사인 제곱 세타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탄젠트를 써도 돼요. 어떻게?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직각삼각형에서 한번 보세요. 얘가 2사인 세타예요. 얘가 세타입니다. 2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되겠구나. 끝. 그래서 나는 G세타를 구하겠다. 자, 여기다 쓸까요?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뭐라고요? PQ 곱하기 그리고 PR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일단 사인 세타를 먼저 쓰고 PR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니? PR의 길이를 PS의 길이에다가 자 봐봐. 비례식을 한 번에 쓰겠습니다. PS의 길이를 이 친구 대 이 친구로 지금 나눈 것 중에 이 친구야. 따라서 PQ 더하기 QS 분의 PQ가 될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죠. 자,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G세타는 복잡하지만 사실 이 주변의 극한이 어차피 결국 1이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2분의 1에 자 PQ입니다. PQ 뭐였습니까? 아까 코사인 2세타분의 2사인 제곱 세타였고요. 곱하기 자 사인 세타 있고요. 곱하기 PS 2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있습니다. 곱하기 자 PQ 더하기 QS분의 PQ는 코사인 2세타분의 2사인 제곱 세타인데 자 여기서 센스 있게 나는 2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1일 거고요. 얘는 탄젠트 2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일 겁니다. 자, 분자 이제 뭐 들어갑니까? 예, PQ의 길이 들어가요. PQ의 길이는 코사인 2세타분의 2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자, 잘 봐. 좀 이따가 세타의 4제곱 곱하기 F세타를 분모에 집어넣을 건데 그래도 보면 여러분 어차피 얘네들이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세타를 0으로 보내잖아요. 이거 1이야. 이건 1이야. 얘는 0이야. 어차피 얘는 싹 다 어디로 가? 나중에 1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야. 계산은 복잡하지만 얘를 끝까지 갖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 문제를 쉽게 푸는 노하우예요. 비록 G세타를 복잡하게 찾았더라도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좋아. 자, 여기서 그대로 응용해서 쓰겠습니다. 아까 뭐였죠? 여기다가 세타의 4제곱 곱하기 F세타였어요. 세타의 4제곱 어디다 집어넣을까? 선생님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여기다가 세타의 4제곱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2분의 1에 뭐였습니까? 사인 2세타였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랬더니 이 극한이요. 자, 이제 다 했죠. 얘랑 얘랑 이렇게 또 약분이 되고요. 자, 세타의 4제곱이랑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예. 얘가 어디로 갑니까? 4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친구만 보면 되겠네요. 2분의 1로 가죠. 세타 나누면. 그죠? 예, 따라서 얘가 2분의 1로 갑니다. 정답 2.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어렵죠, 얘가. 예, 하지만 저는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지? 선생님 지금 한 줄에 갔어요, 이 식을. 방법은 오히려 정갈하게 쓰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연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단답형 4점짜리. 29번, 30번은 사실 비슷한 맥락의 문제죠. 우리 변수 사이의 관계, 합성함수 미분법. 뭐 음함수 미분법으로 풀든 뭘로 풀든 간에 결론은 합성함수 미분법이 우리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자, 가겠습니다. 자, t가 이렇게 된답니다. fx가 이렇대요. x 이꼴 k에서 극대랍니다. 그 k가 gt랍니다. t 값에 의해 변해 함수야. 상수인 것 같지만 결국은 t에 관한 함수였어. gt가 미분 가능하다고 일부러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미분해서 풀어. 응? 미분 가능하도록 만들어. 그 얘기가 아니고. g 알파가 뭐래요? 무리수 2의 제곱이래요. 알파는 결국 t 값 중에 하나였던 거야. 일단 그걸 여러분 변수 사이 관계죠. 이걸 찾아야 되고요. 그때 얘를 계산해봐. 그래. 자, 그럼 일단은 미분 가능한 함수,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 뭡니까? 도함수가 0이 되고 그 0이 되는 값을 중심으로 플러스 0, 마이너스 일 때 극대입니다. 따라서 쟤를 미분하죠. 자, 2 내려오고 x분의 1 있으니까 자, 이 정도 계산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x분의 lnx, 자,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x값이 있을 텐데 그 x값이 k일 거예요. 근데 그 k를 기준으로 뭐가 된다? 플러스 0, 마이너스로 바뀐다. f'이.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27번이랑 비슷한 거야. 왜? 얘도 봐봐 여러분. 2t 곱하기 x 곱하기 lnx 이꼴 2x가 되겠죠. 그럼 요 2를 자, 원래는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됩니다. 왜?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를 쉽게 관찰하려면 음수로 나누게 되면 이제 반대가 되잖아요. 부호 변화가. 음수로 절대 나누면 안 돼. 2가 양수이기 때문에 제가 나눴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할 수가 있느냐. 물론 이 문제는 얘를 바꿔서 여기다 이렇게 t분의 1로 놓고 직선의 기울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편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미적분을 공부한 친구라면 이 친구를 보고 딱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다루어진 함수입니다. 기출문제 있었죠. 수능 특강 있었죠. 수능 개념 있었죠. 수능 특강 Q 미니 모의고사에도 있었죠. 여태까지 했던 모든 EBS 교재 미적분에 다 있었습니다. x분의 lnx 정도는 미분에서도 물론 그릴 수 있지만 미분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그래프의 개형을 바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x분의 lnx x가 지금 0보다 큰 범위에서 지금 다 정의가 되는 거죠. 로그 함수가 있으니까. x분의 lnx는 점근선이 x축이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한 번에 가셔야 돼요, 원래는. 물론 이제 미분해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절약하려면. 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t배를 해보세요. t배. t가 2배 무리수 2보다 크대요. t가 양수란 얘기야. 아까 사인 함수를 제가 k배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쭉 늘어나듯이 함수 값을 t배하게 되면 t가 커지면 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버티고 있어요? y는 x가 딱 버티고 있어요. y는 x가 이런 식으로 y는 x가 버티고 있어요. 그럼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사실 이 조건을 준 이유도 t가 2배 무리수 2가 되는 순간 사실 바로 어떻게 됩니까? 접한 순간이거든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준 거고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문제 풀 때는 필요 없지만 일단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좀 과장해서 그리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2를 묶어냈다는 거지. 2를 약분했으니까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뺐대. 그게 도함수의 부호야. 분홍색에서 초록색을 뺐대. 플러스 0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은 바로 이때가 되는 거죠. 아, 얘가 바로 K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느꼈으면 좋겠고. 자, 이때 K입니다. 이 K가 누구에 의해 바뀝니까? 결국 T에 관한 함수가 된다는 거죠. 왜? 얘가 T 값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GT에 관련된 관계식만 찾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니?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란 얘기지. 만나니까. 그래서 T 곱하기 GT분의 ln GT 얘가 GT가 될 거고 자, T 곱하기 ln GT GT의 제곱이 될 겁니다. 끝났죠. 이제 뭐 하면 돼? T에 관한 식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음함수의 미분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합성함수 미분법은 똑같은 거예요. 합성함수 미분법 쓰면 되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2배의 GT, G'T. 자, 이제 뭐 하겠다? T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겠다. 알파. 그리고 다시 계산. G의 알파가 무리수 2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친구는 자연수 2가 될 거고요. 네, 알파가 나오고요. G 알파, 무리수 2의 제곱이었고요. G 프라임 알파가 있고요. 네, 얘는 2배 무리수 2의 제곱 곱하기 G 프라임 알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알파 곱하기 G 프라임 알파의 제곱이었어요. 알파를 안 구하고 이걸 변형해서 어떻게 구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살짝 막힐 수 있죠. 그럼 나 알파를 구해야 되겠는구나. 그럼 알파를 어떻게 구하지? 처음에 나왔던 요 식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알파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변수 사이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알파가 뭐라고요? t의 특정한 한 값을 알파라고 한다고요. t 값 중에 하나가 알파야. 따라서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는 순간 답이 보이는 거예요. 왜? 얘가 무리수 2의 제곱이니까 이 전체가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G알파가 무리수 2의 제곱이니까 무리수 2의 4제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무리수 2의 4제곱이 되는 거야. 걔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분의 무리수 2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아, G 프라임 알파를 구했구나. 우변으로 이항하면 네, 2분의 3배 무리수 2의 제곱에 G 프라임 알파가 뭐가 됩니까? 좌변 2만 남습니다. 따라서 G 프라임 알파라고 하는 건 3 무리수 2의 제곱분의 3 무리수 2의 제곱분의 4가 된다. 얘를 집어넣어주면 끝납니다. 자, 알파 뭐였습니까? 2분의 무리수 2의 4제곱이었고요. 자, 이 친구 제곱하면요. 자, 9배 무리수 2의 4제곱분의 16이 되겠죠. 약분이 되고요.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 9분의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분모 더하기 분자 정답은 17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원래는 대부분 얘를 나눠서 이렇게 t분의 1 없애도 사실은 같은 풀이에요. 얘는 x분의 ln x를 고정해 놓고 y는 t분의 1x, t 값이 변하면 기울기가 변하겠죠.
예, 접하는 순간이 바로 t가 2배의 무리수 2가 될 거고 접하지 않는 순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 똑같이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결국 같은 방법이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이제 마지막 문제. 대망의 30번입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30번. 두 가지 방법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30번을 시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는 친구는 되게 실력이 있는 친구겠죠. 왜냐하면 수학2가 좀 더 중요하니까 수학2의 고난도 우리 3차 함수를 막 추론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이겨낸 친구들이 아마 30번을 도전했을 것 같은데 아마 막혔다면 또 여러 가지 중간에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이제 풀면서 이 부분에 살짝 막혔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고 일단 두 가지 방법을 크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갈게요. t가 뭐 이런 상황이래. 사실 얘도 왜 이런 상황을 줬을까? 뭐 접하는 순간 뭐 그때를 피하기 위해 준 건데 뭐 간단히 일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곡선을 그리겠다. 물론 이 곡선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얘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얘하고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 거리를 ft라고 했는데 저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나도록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문제를 줬을 거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그리는 게 사실은 여기선 중요하진 않아요. 얘가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증가합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합니까? 어찌됐든 증가하는 상황은 맞을 거예요. 아마. 왜? 미분해보면 되잖아. 미분하면 원래 이제 미분할 필요 없는데 보여드리는 겁니다. 1 플러스 무리수 2의 2x제곱 마이너스 무리수 2의 마이너스 2t제곱 2배 무리수 2의 2x제곱 양수 t가 2분의 ln 2보다 크대요. 양수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선생님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나? 그런 걸 판단해 볼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상관이 없는 거야. 어쨌든 문제 상황에서는 y는 x 플러스 t라고 하는 기울기 1짜리 직선과 이 친구의 그래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어찌됐든 줬다라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그게 중요하고 t 값에 따라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할 거야. 근데 이렇게 줬다라는 건 어떤 순간일까? 제가 계산하진 않겠지만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않는 즉 접하는 순간을 줬을 겁니다. 29번처럼 말이죠. 비슷하죠. t 값에 따라 그래프가 막 움직이니까. 근데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고 문제는 이 거리를 나는 뭐라고 하겠다? ft라고 하겠다.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했을 거야. 처음에. 어떻게? 아 얘네 둘이 만나는 이 두 점의 좌표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고민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될 겁니다. 자 보세요. ln 1 더하기 무리수 2의 2x제곱 마이너스 무리수 2의 마이너스 2t제곱 얘가 x 플러스 t야. 자, 어떻게 풀지? 처음에 좀 당황하다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 로그의 정의에 의해 1 더하기 무리수 2의 2x제곱 마이너스 무리수 2의 마이너스 2t제곱 무리수 2의 x 플러스 t제곱 즉 무리수 2의 x제곱 곱하기 무리수 2의 t제곱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2차 방정식 형태가 보이죠. 지수 방정식 많이 풀어본 친구는. 왜? 무리수 2의 2x제곱 마이너스 무리수 2의 t제곱 곱하기 무리수 2의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무리수 2의 1 마이너스 무리수 2의 마이너스 2t제곱 이꼴 0. 이게 포인트예요. 얘까지 찾았으면 사실 거의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뭘 뜻합니까? 이 친구의 x라고 하는 건 이 친구의 x좌표하고 이 친구의 x좌표 식은 두 개가 있게끔 만들었겠지. 그럼 걔가 뭐가 될까? 사실 걔를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쉽게 물론 한 번에 할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x가 지금 중요한 거죠. 무리수의 x제곱을 제가 라지 x라고 치환을 한다면 얘는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무리수의 t제곱 곱하기 라지 x 더하기 1 마이너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2t제곱 이꼴 0이 될 거고 얘를 만족하는 라지 x라고 하는 근이 뭔가 있을 거고 그 근이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자 봐봐 여러분 여기 앞에 잠깐 보세요. 만약에 얘가 x 이꼴 알파고 얘가 x 이꼴 베타야. 그러면 f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타 빼기 알파의 루트 2배하면 ft가 되지 않겠니? 즉 얘는 t에 관한 식이 역시 나올 거고 얘도 t에 관한 식이 나올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알파 t, 베타 t가 결국 누구였던 거야?
이 친구 위에 거죠. 위 친구의 이 x라고 하는 스몰 x라고 하는 근일 거라고. 그러니까 라지 x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무리수의 베타 t제곱 그리고 무리수의 알파 t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스몰 x가 베타 t 알파 t니까. 따라서 나는 얘만 구하면 되겠는데? 그럼 2차 방식 어떻게 풀지? 사실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자, 봐봐. 라지 x제곱 마이너스, 자, 무리수의 t제곱 곱하기 라지 x 더하기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으면, 자, 1 마이너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여기 무리수의 t제곱이 되겠죠? 1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리수의 t제곱 마이너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웠던 거야. 선생님 만약에 전 인수분해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근해 공식 해야지. 선생님 저 근해 공식도 너무 복잡해서 완전체 곱골 못 끌어냈어요. 맞아. 그런 친구들한테는 또 다른 방법을 일단 이걸 다 보여드리고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됐다라는 가정하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더하면 사실은 선생님 마이너스가 붙었는데요. 얘만 남는데 따라서 마이너스를 다 붙이는 거예요. 즉 다시 쓰면 x 마이너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 x 마이너스 무리수의 t제곱 마이너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 따라서 라지 x가 뭐가 됩니까?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 나오고요. 또는 라지 x가 뭐예요? 무리수의 t제곱 마이너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이에요. 누가 더 커요? 큰 게 이 친구겠죠. 작은 게 이 친구. 왜? 베타 t가 알파 t보다 지금 커. 그리고 무리수의 x제곱은 지수함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해야 돼. 물론 이제 직관적으로 딱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해설하는 입장이니까 좀 논리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좀 빼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뺐더니 다음과 같아요. 얘를 제가 KT라고 할게요. 저는 이 친구를 미분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방법이죠, 하나에. 자, 미분했더니 무리수의 t제곱 더하기 2배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 선생님 양수예요. KT는 증가함수입니다. 그래? 근데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잖아요? 무리수의 2t제곱이 2가 돼서 2t가 ln2. 다시 얘기해서 t가 뭡니까? 2분의 1 ln2가 됩니다. 이때 얘가 0이 돼버려요. 그러면 t가 얘보다 이렇게 컸습니다. 큰 범위에서는. KT는 증가함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아래에 있는 친구가 위에 있는 친구라 t가 이 범위에서는 더 크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대수적으로 또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나는 얘가 뭐가 됩니까? 무리수의 베타 t제곱이 될 거고 얘는 무리수의 알파 t제곱이 될 겁니다. 즉 알파 t는 뭐가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t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베타 t는 뭐가 됩니까? 자, ln 무리수의 t제곱 마이너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 했죠? 자, 그럼 ft는 뭡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게 이게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이니까 이 친구의 몇 배? 루트 2배가 되겠구나. 따라서 ft를 쭉 써볼까? 자, ft는 자, ln 무리수의 t제곱 마이너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t가 될 거고요. 여기에 몇 배? 루트 2배가 될 겁니다. 끝! 이제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f't는 자, 루트 2 앞으로 갖고 오죠. 요거 미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까요? 무리수의 t제곱 마이너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 합성함수 미분이죠. 분자는요. 무리수의 t제곱 플러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이 돼요. 플러스 뭐가 되죠? 1이 됩니다. 자, f' 뭘 물어봤습니까? ln 2를 물어봤죠. 자, ln 2 루트 2 곱하기 ln이 집어넣어봐. 그렇죠. 2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 더하기 2분의 1. 자, 플러스 1 해서 자, 2배 하면 분모 3이고요. 분자 5입니다. 3분의 5 더하기 1, 3분의 8이에요. 따라서 3분의 8 루트 2 분모 더하기 3 더하기 8 해서 정답 뭡니까?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됐나요? 사실 이 풀이의 가장 포인트는 뭐였냐면 가장 큰 포인트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했었어야 돼.
2차 방정식 꼴이라는 거, 지수 방정식 꼴이라는 걸 눈치를 채고요. 그리고 이 라지 x, 즉 스몰 x를 구하기 위해 이 라지 x라고 하는 치환했잖아. 얘를 구하기 위해 뭐가 필요했다? 인수분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상당히 쉬워지죠.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인수분해를 못했어요. 자, 그럼 근해 공식도 못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센스 있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니 알파하고 베타를 알파 t하고 베타 t가 깔끔하게 좀 시원하게 안 떨어져? t에 관한 식으로 예쁘게? 그 얘기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그 의심이잖아. 그 인수분해가 안 되면 나는 알파 t하고 베타 t를 각각 쪼개서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디어의 시초는 이거예요. ft가요. 베타 t 마이너스 아까 알파 t의 루트 2배였으니까 f 프라임 t라고 하는 건,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베타 프라임 t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t의 루트 2배로 나는 베타 t 알파 t 그냥 다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네들 각각 독립적인 요소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 거죠. 그 순간 뭐가 보이냐면, 맞습니다, 근각계수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얘네 둘을 더하면, 자, 두 글의 합은요. 써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무리수 2의 t제곱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은요. 무리수 2의 알파 t 곱하기 무리수 2의 베타 t제곱이니까 어차피 뭡니까? 지수법칙.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는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무리수 2의 마이너스 2t제곱이 됩니다. 자,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엔 나는 어차피 알파 프라임 t하고 베타 프라임 t하고 t 대신 ln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뭔가 식을 변형해서 예쁘게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얘를 미분할 거예요. 미분했더니, 자 알파 프라임 t의 무리수 2의 알파 t제곱. 자 보세요. 자 베타 프라임 t의 무리수 2의 베타 t제곱이에요. 얘가 뭡니까? 무리수 2의 t제곱입니다. 그리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파 프라임 t 더하기 베타 프라임 t의, 이 계산도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알파 t 플러스 베타 t입니다. 얘가 뭐예요? 얘를 미분하면 앞으로 내려오겠죠? 2배 무리수 2의 마이너스 2t제곱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t 빼기 알파 프라임 t, 그 t 자리에 ln을 대입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나는 ln을 대입해서 계산하고 싶어. 그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걔를 구하려면 사실 여기서 그래. 여기도 ln 구하고 여기도 ln 대입해서 구하고. 근데 걔를 구하려면 무리수 2의 알파 ln 2제곱과 무리수 2의 베타 ln 2제곱을 계산해야만 얘를 연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걔를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그럼 결국은 이 앞에 와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맞습니다. t 자리에 ln을 대입해서 라지 x를 구하겠다. 얘네들을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t 자리에 ln이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자 ln이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2 라지 x. 자 ln이 집어넣으면 1 빼기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은 0이 되고, 자 4배하면 4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8 라지 x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뭐가 보입니까? 인수분해가 너무 잘 돼. 2, 2, 4, 3, 1, 3은 3, 2, 3은 6, 2, 1은 2,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2배 라지 x 마이너스 1 곱하기 2배 라지 x 빼기 3은 0이 되니까 라지 x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라지 x가 2분의 3이 돼요. 그 얘기는 선생님 얘가 더 크네요. 얘가 바로 무리수 2의 베타의 ln 2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가 무리수 2의 알파의 ln 2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봐봐. 제가 이렇게 구하는 이 과정에서 뭘 놓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t값이 특정한 값일 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구나. 특정한 t가 아니더라도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원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걸 못 찾았지만. 아시겠어요? 그럼 얘를 그대로 가지고 뭐 하면 돼?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가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2분의 1의 알파 프라임 ln 2가 되고요. 자, 더하기
여기도 아까 ln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죠? 네, 2분의 3에 베타 프라임 ln2가 뭐가 됩니까? 예, 2가 되겠죠. 자, 얘는 뭐가 돼?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예, 2분의 1 곱하기 아까 2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3 곱하기 알파 프라임 ln2 더하기 베타 프라임 ln2. 얘는 뭡니까? 얘가 4분의 1이 되니까 ln 4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자 3분의 4배를 하는 거예요. 3분의 4배를 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분자도 이제 연립방식 하는 겁니다. 2배 하는 거예요. 2배를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3으로 바뀌고 얘가 4로 바뀌겠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면 2배 베타 프라임 ln2는 3분의 지금 2배죠. 3분의 12에서 3분의 2를 뺐습니다. 3분의 10이 됩니다. 따라서 베타 프라임 ln2는 3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알파 프라임 ln2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처음에 제가 뭘 구했습니까? f 프라임 t를 구했잖아요. 그 f 프라임 t 그 자리에 ln2를 대입하면 루트 2 곱하기 베타 프라임 ln2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ln2가 되니까 루트 2 곱하기 뭡니까? 3분의 5 마이너스 1 해서 똑같은 정답 3분의 8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1이겠네요. 확실히 어때? 이 두 번째 방법은 어렵습니다. 첫 번째처럼 우리가 이 식만 제대로 인수분해만 했다면 쉽게 해결될 것을 인수분해가 안 됐네 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근각일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를 못 구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방법에서는 얘를 직접 함수식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ft를 구할 수 있었지만 ft를 못 구하겠어. 왜? 나 인수분해 못하니까 이걸 t에 관한 식으로 못 만들겠어. 했어도 우리는 결국은 f 프라임 ln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따로따로 생각하고 특정한 t값 그 주변에서만 고민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근각일수의 관계 놓고요. 그리고 미분하고요. t자리에 ln이 집어넣어서 얘네들을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훨씬 더 두 번째가 조금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방법도 답을 맞추는 데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두 번째 방법까지 꼼꼼하게 해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모평 미적분 우리 해설 정말 꼼꼼하게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만간 그 6월 모평 과목별로 해갖고요. 이런 부분이 특징이 있다. 우리 9월 모평을 위해서 이제 9월 모평이 남았으니까 우리 이 6월 모평 시험이 주는 시사점들 조금 더 다양하게 분석하고 또 다른 문제까지 다뤄서 하는 강의가 오픈이 될 겁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이 문제 외에도 비슷한 패턴들 이 부분 좀 주의 있게 봐야 돼 하는 거 준비할 테니까요. 그 강의까지 여러분 열심히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신다면 분명히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